안녕하세요. 그동안에는 제가 수맥파를 암의 부수적인 조연으로만 출연을 시켰는데, 오늘은 주연으로 수맥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맥파를 얘기하는 순간 일반인들은 미신 정도로 알게 돼 있어요. 수맥파 딱 하는 놈은 저거 사기꾼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일반인들한테는 먼저 들게 돼 있어요. 이 수맥파 이야기가 온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수맥파를 차단시켜 준다고 하면서 사기를 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일부는 차단이 되는데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맥파에 대해서 정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맥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선입니다. 땅에서 방사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방사선이 올라오는 것을 그걸 수맥파라고 해요. 또 그 전에는 이런 수맥봉, 이것을 가지고 수맥이 있는 것을 찾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수맥을 찾는 것을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전파 탐지기 뭐 그런 걸로 수맥을 찾는데, 우물을 뚫을 때, 그 전에는 요걸로 찾았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프랑스 신부들이 왔을 때 후진국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것으로 수맥을 찾아가지고 우물을 파주고 그랬던 우리나라 역사도 있습니다. 이 수맥을 제일 처음에 아는 것은 어디냐면, 독일에서 건축가들이 제일 먼저 알았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집을 지어놨는데 자꾸 벽에 금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다가 독일에서는 건물에 금이 가고 이러는 원인이 수맥파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간다. 수맥파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가고 이런 것을 발견해냈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독일에서는 병원에 수맥파가 있는 곳에는 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공식적인지 공식적이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수맥파가 있으면은요, 주차장에, 제가 저기 인천 연안부두에 가서 주차장에 이렇게 금이 가 있는데 추로 돌려보면은 거기 수맥이 흘러요. 그리고 저기 대전에 식장사인 제 친구가 주지로 있는 절에 가서도 그 벽에 금이가 있는데 봤더니 결국에는 수맥이 흐르는 것을, 수맥파가 나오는 것을 감지를 했고, 또 광주에 가서는 어느 우리 교실 식구 한 분 댁에 갔더니 화장실에 타일이 깨져 있어요. 거기만 봤더니 거기 수맥파가 흐르는 거예요. 수맥파가 나오는 곳이었어요. 수맥파는 건물에 금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쭉 가다가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거기가 푹 꺼져 있는 곳, 이런 것들도 수맥파가 있는 곳이에요. 수맥파는 방사선이라는 것을 우리 노태성 선교사님이 처음 발견해냈어요. 수맥파는 방사선이다. 그럼 방사선은 어느 정도 위험을 하느냐? 방사선이 이게 사실은 암을 일으키는 원흉이다, 이런 걸 찾아낸 거예요. 중간에 방사선에 의해서 호르몬이 분해가 되면서 암을 일으키는 암물질이 생겨서 암을 일으킨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 방사선은 암을 일으킨다,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그 당시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 다음에 원자병이라고 해서
원자병으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 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이 되고 나서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서 1945년에 투하되고 나서 그때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후에 원자병이라고 해서 원자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건 우리 세대 사람들은 다 알죠. 지금 그 양반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세대는 원자병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이 원자병이 뭐에 의해서 생긴 거냐면 바로 방사선에 노출돼서 암물질이 생겨가지고 난치병, 불치병, 암에 걸려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것이 그게 바로 원자병이고 그게 뭐에 의해서냐? 원자포탄에서 뭐가 나와요? 원자포탄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방사선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원자포탄에서 나오는 것이 방사선인 거예요. 이것은 강한 방사선이었죠. 인공 방사선. 그런데 수맥파는 뭐냐면은 방사선은 방사선인데 무슨 방사선이다? 자연 방사선이다. 수맥파는 자연 방사선이에요. 이 자연 방사선이 결국에는 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아직 모른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교실을 사이비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게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노벨 의학상을 탄 수상자 200여 명,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다 합해도 제가 고치는 병에 100분의 1도 못 고친다라고 장담을 하는 게 이 말은 아무도 잘 믿어주지 않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주거나 말거나. 왜 그러냐면 이 암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우리나라 인구의 37%가 암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37%가 암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또 이 암물질에 의해서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 암물질에 대해서는 아는 곳이 노태성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밖에 이 지구상에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의사들 다 실력을 합해봐야 우리가 고치는 병에 100분의 1도 못 고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일반 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 우리 교실 식구 한 분이 오셨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게 성대 결절이 나와서 한 6개월 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병원 가봤다 이게요. 뭐 수술을 하면 목소리가 괜찮아질 확률이 50%. 성대에 결절이 있는데 뭐 건대병원 또 어디도 가봤다고? 동네 병원 전문의 있다고 하는데 성대 결절 하나도 못 고친다 이게요. 그래서 아까 이쪽 뒤쪽에 신주 조금 위에 도도 밑에 두 번째 뼈 등뼈 두 번째 흉추에 부항기만 딱 걸어줬더니 잠시 걸어줬는데 목소리가 살아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 아까 저 양반이 얘기했는데 뭐 전립선에 권위자가 있는데 전립선 고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권위자가 수술 외에는. 여러분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자, 수맥 얘기입니다. 수맥에 걸친 얘기는 이건 미신이 아니고 무슨 풍수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수맥이 있는 집에서는 수맥이 있는 집에 가면은 일단 암물질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최근에 집을 졌어요. 집을 멋있게 전원주택을 졌어. 근데 교실에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폐암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저기 분당의 재생병원에를 갔더니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폐 이상이 있는 거 가서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서울대 병원에서
폐암은 아닐 것 같다고 하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폐암이 아니라고 올인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말만 들은 바로는 폐암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폐에 이상이 생겼는데 암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당신 딸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딸이 있대. 부인과 딸 3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다 암물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새 집을 졌다 이게요. 새 집을 멋있게 전원주택에, 새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뉴 하우스 전원주택을 용인에 졌는데, 새 집을 졌는데 집을 터를 잘못 잡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수맥 덩어리예요. 수맥.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잘 얘기 들으세요. 제가 어느 집을 엘로드로 체크를 해서 이게 360도 돌아가면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의 집입니다. 반드시 죽어나가요. 제가 어디서 통계 숫자를 얻었느냐면 우리 동네에서 얻은 거예요. 이게 360도 돌아가는 집은 반드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요. 그리고 옛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제가 만약에 젊은 의사였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절대 찾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흉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흉가라는 얘기도 들어봤고, 이사를 잘못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 우리 어려서부터 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 수맥하고 연관성을 재보니까 수맥파가 있는 집에서 살면은 암물질이 생겨가지고 수맥파가 강한 집에서는, 즉 방사선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강하게 나오는 집에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장사하면 쫄딱 망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장사하면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관심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제가 수없이 많이 체크를 해봤어요. 아마 거짓말 보태면 10,000군데는 체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건 어려서부터 선수예요. 질문하는 거 전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선생님한테나 어느 누구한테나. 그래서 내가 잘 가는 어느 술집이 있어요. 여기 가면 닭도리탕을 잘해서 여기 가서 닭도리탕으로 술안주를 먹는데, 이 집은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이 앞에 건물이 대단히 커요. 근데 잘 되고 주인이 노인들이야, 노인들이라서 여기 4층 건물인가 아주 커요, 건물이. 근데 중국집도 있고 그런데 또 가보면 1층은 또 비어있어. 그래서 내가 이 집 주인한테 물어봤어. 이 집 저 음식점 저 중국집 간판 맨날 바뀌죠? 그랬더니 맨날 바뀐대. 수맥이 있는 집에서는요, 장사가 안 되니까, 수맥이 있는 집은 주인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맨날 안 되니까. 대표적인 것이 어디요? 우리 서초동에 우리 교실이 4년 동안 있었어요. 우리 선배 형님이 집을 내줘서. 여기가 서울교대예요. 서울교대. 여기가 교대역 사거리예요. 교대역 사거리. 여기가 13번 출구예요. 서울교대역 13번 출구. 여기가 14번 출구. 이 뒷골목은요, 여기 뒷골목이 있는데, 이 뒷골목은 여기는 장사가 무지하게 잘 돼요. 무지하게 장사가 조금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그런데 서울교대역 이쪽에, 여기서부터 여기는요, 장사가 일치 안 되고 집세도 무지하게 싸요. 여기쯤에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다니는 기원이 있어서 전번 주 6월 6일 날도 가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또
바둑들어 가는데 장사가 안 돼. 이 동네 가면은요, 맨날 주인이 다 바뀌어요. 장사가 되는 집이 없어요. 여기 수맥 덩어리인 곳이에요. 수맥 덩어리인 곳. 그리고 막 허름하고 가게 안 되는 집,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가게 될 집 안 되는 집 있잖아요. 새 집은 잘 모르는데 헌 집은 가보면 안 되는 집은요, 제가 이거 돌리면 수맥이 있어가지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안 돼요. 장사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맥파가 흐르면 방차선이 나오면 우리가 인지할 정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잠재의식 속에 우리 세포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세포들 입장에서 보면 똥 밟은 듯한, 똥냄새 나는 곳에 들어간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음에 이곳에 다시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10%도 안 된다.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 어떻게? 몸이 시키는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식점을 딱 찾아가는데 주인 보고 찾아가는 경우, 주인이 좋아서 찾아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정상 수맥이 없는 집. 그런 음식점에는 주인을 보고 찾아갈 수가 있어요. 똑같이 수맥이 없는 집이 있는데 이런 가정이에요. 주인이 친절한 집에 가죠. 알아봐주는 집에. 이런 경우에. 근데 주인이 좋다 이게. 주인이 좋고 그냥 주인이 보통이다. 이런 집이 있으면 똑같은 여건이면 주인이 친절한 집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인이 아무리 친절해도 수맥이 흐르는 집은 다음에 사람이 안 간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그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거부를 하는데도 내 의식적으로 막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내 몸이 우선이에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장사하는 집은 수맥파가 흐르면, 방사선이 흐르면은 그 집에 안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대전에 가가지고 후배인 고등학교 교장 선생하고 술 한잔을 하러 가는데 제 친구들이랑 제가 마침 교장 차를 탔어요. 형님 제 차 타시죠? 그래서 교장 차를 타고 유성을 지나갔어요. 유성으로 잘한다는 중집에 갔는데 내가 이제 습관상 저도 미친놈이지 성은놈은 아니에요. 뭐 항상 이거 들고 다니니까. 어제 야구장에 갔더니 안물질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이거 갖고 돌려봤더니 저 이거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 맛이 간 사람이에요, 나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운전을 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그랬죠. 유성에는 장사가 되는 집이 없다. 전부 대부분이 망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이 동네는 장사가 잘 된다 이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엘로드가 돌아가더니 이 동네 딱 들었으니까 엘로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수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동네가 딱 지나니까 또 엘로드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이 동네도 장사가 된다 이게. 여기서 또 엘로드가 딱 스톱을 하더라고요. 수맥이 없는 곳에서 장사가 되는 것이지 수맥이 있는 집은 결국 장사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곳을 조금 벗어나기만 하면 전부 장사가 안 되는 집들에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을까? 장사 안 하셨던 분들이니까. 제가 학원을 할 때는요, 건물 돌아다니면 맨 저기서 학원하면 될까 안 될까 맨 이런 것만 걔 눈에는 똥만 보이는 게 맞아요. 음식점 저도 20년 했으니까 건물 보면은 저 음식점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는 장사도 안 되고 몸도 망치고 또 뭐가 생긴다? 결정적인 것은 암물질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그 세상 사람들이 언제 알아줄까 요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빨리 알아줘야 돈도 벌고 이디오피아도 몇 번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건데 좀 답답한 생각도 있는데 세상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자, 수맥파는 다시 한번요. 수맥파는 방사선입니다. 수맥파에 계속 노출되면 의미는 암에 걸리고 난치병, 불치병에 걸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맥 방사선에 계속 노출되면 양인은 괜찮을까요? 양인도 간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고 오장육부가 나빠져서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이거 오장육부가 나빠지면 양인이나 음인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말과 행동은 90%가 오장육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 그죠? 그러면은 말과 행동이 우리가 사는 거라고. 그죠? 즉, 판단력이 약해져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있다 이게요. 고스톱 치면 맨날 뻑이나 계속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수맥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 수맥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것을 모르고 엉뚱한 일만 무지하게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맥파가 있는 곳에서는 공부도 안 돼요. 혼란시켜서. 내가 대전고등학교에 69년도에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대전고등학교에 수맥이 안 흘렀으면 내가 재수를 안 했다니까요. 억울해 죽겠어요. 올해는 수맥을 차단시켜놨으니까 후배들이 아주 그 뒤에도 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아주 깨끗하게 운동장까지 수맥파가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야구도 우승을 한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년에 진학률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수맥파와 똑같은 것이 뭐라고요? 전자파예요. 전자파. 전자파에 노출돼도 이 수맥파는 방사선이 나오는데 전자파도 인체에 해로운 좌회전파가 나와요. 수맥파나 전자파 중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좌회전파예요. 우리 병을 일으키는 것이. 똑같아요. 전자파나 수맥파나. 전자파는 옛날에 없었죠? 전기가 생겨난 뒤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자파나 수맥파를 우회전파를 내게 해서 상쇄시키는 것이 치타예요. 치타. 이거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정말로 어느 가정에서나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치타를 팔아먹기 위한 장사꾼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37%가 암으로 죽는다니까요. 난치병, 불치병 이런 거 병이 생기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수맥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국민이 50%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맥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국민이 50% 이상이 수맥파의 이 나쁜 환경, 보이지 않는 환경이죠 이게. 미세먼지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잘 아는데 보이지 않는 이 수맥파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쁜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50% 이상은 된다 이게요. 거기다
플러스 전자파. 우리는 지금은 전자파에 엄청 많이 노출돼 있어요. 특히 최고 많이 노출되는 것이 언제냐? 지하철 탈 때예요. 지하철 탈 때 고압선 흐르죠? 지하철역의 지하 상가에 가서 제가 엘로드를 돌려보면서 상가가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봤어요. 장사 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주인 맨날 바뀌고 저 뜨내기 장사꾼들만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 상가 가보셨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철 지하 상가는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될까요? 이 전자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만들면 이 유튜브가 또 여러 사람이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이 보게 될 텐데 지하철 지하 상가 가보세요. 장사가 되나? 일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압선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압선 밑에서 살면 암 걸린다는 소리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전자파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핸드폰에도 전자파니 이거 참 핸드폰이 전자파가 무지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전자파 차단하는 것은 우리가 다람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로 잘해줄 수도 있고 고구마도 쪄서 갖다 줄 수 있고 또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소고기 사다 주면 일찍 죽으니까 좋아요. 여러분 왼수를 갚는 아주 좋은 방법은요 소고기 사주는 거예요. 꼬리 비싼 거 이런 거 사주면 되게 고맙다고 해요. 소족 이런 거 사서 선물을 하세요. 그럼 왼수 갚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나 김정은이 있으면 김정은이가요 북한 애들은 걔들이 먹는 소 따로 키워요. 그러니까 저런 돼지 되는 거예요. 순전 저 새끼 왜 지가 돼지가 되는지도 모르고 돼지가 돼 있는데 걔들 지네가 소고기가 좋은 줄 알고 소를 따로 키운다니까. 정주영 씨 얼마나 건강하시고 힘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84세에 돌아가셨는데 고생 많이 하시다 돌아가셨고 정주영 씨 사모님 변여사도 아산병원에 무지하게 오래 누워있다 돌아가셨고 그 아들 정몽구 지금 치매 걸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병마에 시달리잖아요. 그 집은 아침마다 곰국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 소고기 먹었기 때문에 그 무지하게 소고기 많이 먹은 집이에요. 이거 아주 간단히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왼수를 사랑하고 싶으면 소고기를 선물을 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나 이웃을 사랑하고 싶으면 이 다람쥐 친구들에게 이거 10,000원씩이니까 만날 때마다 하나씩 붙여주세요. 이런 것이 사랑이에요. 핸드폰에서 전자파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세게 나오는 기기예요, 이게. 아셨죠? 자,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오늘은 수맥파와 전자파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